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16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 1%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74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46% 하락하면서 2158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1% 넘게 빠졌죠.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올레드 투자 악재 중소형 올레드주가 급락을 했지만 올레드 전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3,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8만 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는 4위권에 현재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13만 6천 원 선 바라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장 분위기 좋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1.7%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 20만 9천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이 해석은 좀 다릅니다. KTB투자와 신한금융투자는 오늘 아침에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실적과 주가의 우상향이 전망된다면 목표가를 상향했지만요. 미래에셋대우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미국에서의 더딘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상승과 유럽에서의 바이오시밀러 가격 인하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33만 원 선에서 27만 원 선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에 여전히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0.5%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36만 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는 1% 넘게 빠집니다. 이 7위권부터 9위권까지는 나란히 빠지는데요. 포스코 약보합권, 신한지주도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이 0.07%의 강보합권 예상되고 여전히 10위권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위권에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0.12% 하락하면서 744포인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코스닥 흐름 좋지 않습니다. 어제 이 코오롱 티슈진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좀 눌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 CJ ENM이 0.5% 하락세, 그리고 신라제는 1% 가깝게,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2만 원대 바라봅니다. 포스코케미컬은 보합권 5만 6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어제 2% 넘게 빠졌고 메디톡스 2%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HLB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8만 원대 이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만 9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1% 넘게 하락하면서 53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빨간불 켜집니다. 9만 1,8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어제 이 하락장에서도 5%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의 판호 발급 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시장에 좀 있었는데 오늘 조금씩 빠집니다. 1% 넘게 빠지면서 17만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강보합권 58,200원대 바라봅니다. 네, 스토커 공략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무역 분쟁 관련해서 상당히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수출주보다는 내수주나 경기 관련된 일부 소비재와 관련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선진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분기 실적 전망은 아마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성장은 사료 부분 수량 확대와 가격 인상 효과로 볼 수 있겠고요. 베트남 법인 연결법 편입이 주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료 매출액은 18%에서 20%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가격 3% 인상 효과가 올해 3분기까지 반영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료 판매량은 2017년 63만 톤, 2018년 68만 톤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80만 톤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베트남 법인은 연기준 매출액이 1,500억 원, 영업이익이 21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작년 실적 대비 약 54% 정도 비중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1분기와 2분기 이후에 연결 편입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한 실적 효과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사료 부분 판매량도 올해 약 80만 톤 목표로 하고 있는데 캐파는 72만 톤 OEM 물량 전환하면서 약 80만 톤까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분기 양동가는 전기말 대비 약 30%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평균 대비 12.6% 정도 하락한 추세인데요. 양돈 부분 판매가는 전년비 부진하긴 하지만 사료 부분 성장과 생물자원 평가 손익으로 만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유혈병이 창궐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급하게 글로벌 양돈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도 아마 2분기부터는 가격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수기 돈가 상승으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주가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로 보고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12,000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 매수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7일에 주셨던 에이테크 솔루션이 4.31% 그리고 SM 라이브 디자인은 손절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휴만시스는 7.34%, 5월 2일에 주셨던 삼부토건은 7.4%, ESA는 0.96%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주셨던 솔리드는 벌써 15% 넘는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7일에 주셨던 SK네트워크스 0.54%, 그리고 5월 2일에 주셨던 대림산업은 3.75%, 신세계는 0.31%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는 한정민 팀장의 인트로메딕 올라와 있고요. 5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어제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4.76% 나왔고요. 그리고 7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원수 올라와 있습니다. 5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하루 만에 5.69%, 그리고 6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APTC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5.85%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5위와 4위에는 나란히 반종민 소장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휴마시스가 5위 올라와 있는데 7.34%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4위는 삼부토건 올라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7.4% 넘겼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시면요. 3위와 2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3위에는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올라와 있고요. 5월 8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매수 의견 주셨는데 벌써 1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EDGC 올라와 있습니다. 4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10.51%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는데요.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15%가 넘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솔리드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15%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솔리드가 뭐 전체적인 지수가 굉장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가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의 낙폭은 좀 줄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수적인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은 다소 좀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위에서 지금 매물을 소화해 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보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관련된 사업적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데, 특히 5G 관련된 사업 중에서 이 솔리드가 KT, LG U+, SK 텔레콤 같은 대형 3사들의
그 같이 그 납품을 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서 그 납품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솔리드의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에 대한 수주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력은 앞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5월 9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양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2160선까지, 코스닥은 740선까지 내려앉은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어제 좀 빠졌죠.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는 1% 넘게 빠졌고 상해 종합 지수도 1% 넘게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만이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만이 빨간불 켜냅니다. 삼성전자는 0.8% 가까운 하락세 43,000원대까지 내려앉은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SK하이닉스 8만 원대 이탈했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79,5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7% 하락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최근 이 하락장에서도 계속 이 견고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2%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KTB투자와 신한금융투자는 셀트리온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과 주가의 우상향이 전망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계속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LG화학 약보합권, 현대모비스도 약보합권, 포스코도 약보합권,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이제 순위가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SK텔레콤이 10위권까지 올라왔고 LG 생활건강이 12위권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엇갈립니다. 코스피는 오늘 0.2% 하락하면서 5포인트 빠졌고요. 216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0.3% 상승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747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좀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6% 상승하면서 약 2분 만에 1,200원 오른 7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바이오 종목들 조금 눌린 만큼 그래도 살아납니다. 신라젠 강보합권, 헬릭스미스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3만 2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과 포스코케미컬은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는 0.5%의 하락세 53만 6,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는 보합권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0.4% 상승하면서 9만 8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펄어비스 어제 5%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오늘 어제 급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17만 5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다 잘 갑니다. 셀트리온 제약 1% 넘게 상승하면서 58,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에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넥스트비티입니다. 이 넥스트비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유통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근 이제 바이오 부분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이제 바이오 리더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6월부터 대폭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10월까지 이제 크게 하락한 뒤에 11월부터 이제 조정폭이 좀 끝나고 1월부터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던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후에 그 경남제약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이제 등락폭을 좀 크게 보여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등락폭을 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 전체적으로는 그 경남제약의 인수를 한다 만다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좀 요동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4월 중순부터 이제 다시 이제 급상승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전에 이 기업은 그 지분을 보유한 미국 신약 개발 업체인 이제 렉산이 중국에서 췌장암 치료제 상용화 라이센스를 체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체결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최근에 굉장히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경남제약을 통한 이슈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또한 이제 이 췌장암 관련된 그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 넥스트 BT가 좀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경남제약 이슈로 흘러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러한 바이오 쪽 부분에 대해서도 이 넥스트 BT가 굉장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업이 크게 주목받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바로 이제 경남제약과 M&A적인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이제 경남제약 최대 주주 공개 입찰을 위한 그 인수 제안서를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면서 그 넥스트 BT와 바이오 제네틱스 컨소시엄 두 곳이 이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남제약 인수 가능성에 대한 좀 기대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 흐름을 현재 지금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바이오 제네틱스 관련된 차트를 봤을 때는 다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넥스트 BT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여 이제 좀 지켜보셔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특히 이번 인수를 통해서 바이오 사업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인수가 이제 선정이 되면서 마무리만 이제 잘 된다면은 이 종목은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원에서 그 2,400원대 두터운 매물대 안에 지금 그 등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좀 전일 300선을 이제 돌파 시도를 하다가 금일자도 좀 어느 정도 그 아래를 이탈을 하면서 내려와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한 지금 현재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나간다면은 위에는 이제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물량을 지금 소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등락폭은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앞으로 그 경남제약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이 넥스트 BT가 굉장히 그 물량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제약이 만약에 인수가 성공이 된다면은 매물 소화는 충분히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 경남제약 인수에 따라 이제 이 주가의 향방은 굉장히 크게 그 좌지우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력도가 무엇보다도 좀 높은 이유는 일단 10일 내일이죠. 내일 경남제약 우선 그 협상자 대상이 이제 선정될 수 있고요. 이전부터 추진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일에 이제 선정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1,900원입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우정바이오입니다. 예, 이 우정바이오는 바이오 사업 및 감염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제 그 유전자 조작 동물 모델 생산을 거쳐서 면역 항체 연구 단계를 이제 진입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바이오 쪽뿐만이 아니라 그 유전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한 동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5월에 이제 5,000원까지 이제 상승한 뒤에 10월까지 이제 대폭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조정을 받은 뒤에 전체적으로 10월에 이제 조정폭을 멈췄고요. 멈추고 흐른 다음에 올해 1월부터 그 GMP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이후 또 조정을 받은 뒤에 또 보합권으로 흐르다가 최근에 이제 급상승을 하면서 다시 또 조정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즉 이제 한 번 정도의 이슈를 통해서 슈팅이 한 번 나오고 조정을 받고 또 한 번 슈팅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이 흐름들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를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바이오 부분들에 대한 재무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기업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년도에 묶여있던 계약 수주량이 최종 정산이 되었고요. 앞으로 이제 실험 동물 자원 관리원의 연구 장비 인프라 구축 사업들 관련된 큰 프로젝트 계약들이 이제 성사가 되면서 매출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줬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매출적 구조뿐만이 아니라 장기적 매출적인 구조도 좀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와 이제 신약 개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신약 연구 개발 공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은 감염병 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세포 기반의 신약 개발 플랫폼을 신약 클러스터의 개발 프로세서로 이제 접목을 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앞으로 이제 발굴을 하겠다. 즉
효율적인 신약 물질을 이제 발굴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신약 물질을 통한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의 활용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러한 공동 연구를 통한 결과물이 나와준다면은 이 우정바이오에 대한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이제 조정폭을 보면서 이제 흘러갔을 때 외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줬고요. 계속 꾸준히 들어와줬습니다. 꾸준히 나와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4월만 이제 급상승을 하면서 주가 흐름을 보여줬지만은 추가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였지만은 적정 물량을 좀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나와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2,7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안착하면서 계속 이제 우상향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보다는 일시적인 이슈를 크게 한번 팍 내놓고 조정폭을 가져갔다가 또 한번 올린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일자도 어떻게 보면은 한번 다시 2,700원대를 돌파를 했지만은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적정 물량을 좀 소화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소화를 좀 해서 나아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전 주가 최고점이었던 5,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흑자 전환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공동 연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위에 물량을 소화해 가야 되기 때문에 등락폭을 앞으로도 좀 더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수도 어느 정도의 흐름적인 부분들을 빨간불을 켜주면서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까지는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차익 실현이 계속 나와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슈가 셌을 때 한 번 정도 털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느 정도의 좋은 이슈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흐름이 있다면은 지수까지 이제 같이 받쳐줬을 때 이 더 좋은 현상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수만 좀 받쳐준다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원입니다. 금일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헝션그룹입니다. 이 헝션그룹은 이제 완구를 자체 설계를 하고 또한 연구 개발을 하는 완구 제조업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동 완구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한 아동 의류 관련 또한 이제 그 부분에서 신발이든 아동적인 부분들, 아동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을 보여주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2016년 상장 후에 조정폭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2017년, 16년 이후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계속 이제 크게 상승하다 보기에는 다소 조금 없었고요. 조정폭을 굉장히 크게 받으면서 11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이제 10월까지 그 조정폭을 받다가 추세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부터 이제 올해 2월부터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이전에 상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좀 보실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4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4월에 추세 전환이 좀 더 가파르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재차 상승을 하다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 굉장히 좀 좌지우지 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푹 눌렀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0선 부근에 좀 안착하고 있으면서 좀 더 이제 추세의 흐름을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 종목을 좀 살펴보자면은 중국 아동 문화 시장에서 확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락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할 것으로 보였지만은 오히려 이 헝션그룹은 그룹 내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기대감이 나중에 다시 생기게 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2,000원은 쉽게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산 애니메이션인 미니 특공대가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관련 이제 완구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이 헝션그룹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2의 핑크퐁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기는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국 전역 애니메이션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지 애니메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중국 와우따따와의 자사 애니메이션 미니 특공대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10,000,000 규모의 협력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전에 헝성그룹이 삼지 애니메이션과 미니특공대 왕구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왕구의 그 중국 수출이 굉장히 기대되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미니특공대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파크와 뮤지컬, 영화 등 이제 다양한 부가 사업을 추진 중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헝성그룹에 대해서는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자 300선에 안착을 했고요. 안착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좀 빠졌다가 아래 꼬리를 통해서 다시 위로 올려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흐름이 굉장히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누군가 밑에서 지금 이 물량을 다 이제 소화해 나가면서 천천히 차곡차곡 이제 쌓아 올려가면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이 300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은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지만은 부각을 크게 받을 경우에는 이 헝성그룹이 굉장히 같이 이제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전에 두터운 매물대인 1,330원과 1,470원을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했고요.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는 점, 그리고 상장을 했을 때 이후에 조정폭을 맞고 추세를 보여주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저가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크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미니특공대로 인한 이제 부가사업적인 부분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적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 4개씩 지정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2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넥스트비티, 우정바이오, 그리고 헝성그룹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에 별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7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8천억 정도로 좀 기록을 하였는데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이제 매출은 한 0.7% 증가를 하였지만 영업이익은 한 18%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어떤 시장 컨센서스를 10% 정도 웃도는 수준으로 당초 1분기에는 판매 가격 하락이라든지 원가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예상치보다는 좀 선방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에 적용이 되는 어떤 고수익 판매가 좀 한 3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이런 상승을 좀 이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열연 중심으로 한 제품 가격의 인상도 수익성 개선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기준 실적의 경우에는 어떤 글로벌 인프라 부분의 무역이라든지 에너지 사업 호조도 어떤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서 올해 이제 세계 철강 수요 증가세 둔화라든지 어떤 원료의 상승에 좀 수익성이 좀 영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투자 계획까지 좀 같이 밝혔는데요. 2021년까지 3년 기준으로 연결 기준 총 24억 원을 좀 투자할 계획이고요. 철강 부분은 10조 원, 신성장 부분 같은 경우는 13%인 3조 원 예상이 돼 있다고 예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좀 불황을 좀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노력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첨단 신기술을 이제 적용한 철강 제품을 앞세워 친환경 경영을 좀 이끌고 철강 산업의 어떤 불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해 좀 상용한 수소 전기차용 어떤 포스 470FC라든지 전기 모터의 어떤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하이퍼 에노, 그다음에 차량의 중량을 낮춰 연비 개선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가스틸 등이 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철강 제품의 생산이라든지 사용, 폐기, 그리고 재활용까지 어떤 제품의 전 생애에 걸쳐서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이제 같이 이제 신경을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액화 천연가스죠. LNG 사업도 좀 활발하게 좀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LNG 가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인 석탄화가 좀 본격화되면서 어떤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인해 LNG 어떤 수입이 종전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LNG 공급을 좀 독점을 하면서
민간 기업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멀리하던 사업이었지만 최근에는 LNG 사업 비중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포스코 에너지 같은 경우도 최근 포스코가 광양에서 운행 중인 LNG 터미널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요. 기존 LNG 발전 사업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좀 인수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인천에 LNG 복합 발전소 3호기에 사용하는 LNG 사용분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장기 계획이 끝나는 올 2월부터 미국산 셰일가스를 좀 직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하반기부터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중국의 내수 어떤 열연 가격이 2월 말을 이제 저점으로 상승 추세에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던 미국 내수 열연 가격도 2월을 기점으로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어떤 내수 경기 부양책을 좀 고려한다면 하반기부터는 어떤 중국 내수 철강 제품의 어떤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재료 투입의 가격도 상반기 대비 좀 낮아지게 돼 있고요. 수익성 상승이 이에 따라 수익성 상승도 가능한 전망입니다. 또 2분기에는 이익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전히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낮은 만큼 어떻게 보면 좀 현재 매수를 좀 노려볼 만합니다. 그리고 또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이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28만 원, 그리고 손절가를 22만 3천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4조 3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3,200억대를 달성했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서 3.7% 정도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에 비해 0.9%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보안사업 매출 기여도가 좀 크고요. 11번가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시장 기대치를 좀 충족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영업이익은 4분기 성수기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분기 대비 좀 감소를 하였으나 효율적인 마케팅 집행에 따라서 비용 감소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사실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요. 첫 번째로 무선 사업에 대한 5G 요금제 출시로 인해서 무선 가입자당 이제 평균 수익이죠. ARPU가 좀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라든지 게임 등의 핵심 어떤 분야의 역량을 좀 집중하면서 5 시대의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자 기반의 어떤 매출이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 사업에서 어떤 T브로드 인수 효과로 인해 가입자 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IPTV의 사업이 연간 2자릿수의 어떤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홈쇼핑 수수료와 플랫폼 매출 확대에 따른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상파 통합 OTT죠. 이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출범으로 인해서 국내 OTT 시장 점유율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보안 사업에 이어서 기존의 이제 통신망 가입자 기반 영업이 좀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 주차 서비스 등 B2B 비즈니스도 확대됨에 따라서 매출 성장이라든지 수익성 기여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부분에 관련돼서는 연간 흑자 전환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커머스 사업이 흑자 전환하면서 이러한 목표에 좀 기대치를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크게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제 통신 부분과 어떤 비통신 부분으로 핵심 역량을 좀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동통신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가입자 증가와 함께 가입자의 어떤 질적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기반이 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의 어떤 가입자가 좀 확대가 되고 5G 가입자 역시 확대되면서 하반기에는 어떤 무선 매출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커머스라든지 보안 등의 어떤 비통신 분야의 어떤 다각화된 수익 모델을 좀 더하였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T브로드 합병, 또 이제 통합 OTT 출범까지 완료되면서 지배 구조가 어떤 개편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화된 것도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4.2% 정도 높아진 배당 수익률을 어떻게 보면 보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30만 원, 손절가를 23만 6천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제주항공인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9% 정도 이제 증가를 한 3,900억 원대로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5%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호한 여객 수요로 인해 국제선의 공급과 수송이 이제 각각 전년 대비해서 30%,
34%, 30% 정도 이제 증가한 데 따른 어떤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지방발 노선 확대로 인하여 또 동남아라든지 중국 노선이 전년 동기 대비 60% 늘어난 점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2분기는 좀 비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수기에 좀 돌입하면서 이제 지방발 노선 탑승에 좀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1분기에 배럴당 평균 54달러였던 어떤 이제 국제 유가가 3월 말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2분기 유류비 투입 단가는 배럴당 9달러 이상 높게 좀 올랐습니다. 좀 악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악재를 타개하기 위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노선이라든지 서비스의 차별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수권을 확보한 어떤 중국의 노선을 좀 확대할 계획이고요. 제트스타와의 어떤 호주 노선 공동 운항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4월부터 유료 멤버십을 도입을 해서 이제 6월에 이제 인천공항 라운지를 개설해 어떤 충성 고객 확보를 시도하는 한편 이제 뉴 클래스를 도입해 좌석별 운임을 좀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2분기 고기만 잘 넘기게 되면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어떤 미국의 원유 공급 확대로 하반기에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중국 노선은 하반기 실적 개선의 어떤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노선 신규 이제 배분 점유율이 25%로 가장 높은 인천 베이징과 제주 베이징이 이제 아웃바운드, 그다음에 인바운드 수요를 겨냥해 어떻게 보면 동시적으로 좀 출격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내 1위 저비용 항공사답게 이제 효율적인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쟁사 대비 지속적으로 기단을 확대하고 있고요. 겨울 성수기 시즌 이제 내국인 최대 출국 수요지인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노선 위주의 유연한 노선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선 확대에 따른 항공기 가동률도 향상을 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 실현에 따른 장비비라든지 어떤 리스료 등의 어떤 고정 비용을 좀 분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에 국제 노선 기준 점유율이 9.5%로 전분기 대비 이제 좀 크게 좀 상승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라든지 환율 등의 어떤 외부적인 변수에 좀 등락도 있겠지만 경쟁사 대비 월등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 모델 어떤 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43,000원, 손절가를 35,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진칼입니다. 오너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급등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한진칼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네. 갭 띄워주면서 팍 올렸지만은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이 부분에서 되게 웃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네. 있는데요. 일단은 조원태 이제 회장이 이제 되는 부분들로 이제 갔다가 네. 조현아랑 이제 조현아와 이제 조현민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반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좋게 삼남매끼리 잘 나눠 가져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대기업적인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경영권 분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조원태 회장이 되지 않는다면 조현아와 조현민이 과연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삼남배 싸움에서는 1순위는 분명히 조원태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시장 분위기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그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점점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CGI 그 한진칼 최대 2대 주주가 어떻게 보면 지분을 좀 높이면서 경영권적인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의 좀 앞서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조금 어느 정도의 흡수를 통해서 확장을 시켜가지고 좀 어느 정도의 이 3조 그러니까는 그 조남매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소 이제 날려버리려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봤을 때는
그 KCGI에 대한 좀 흐름에 따라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한 2대 주주기는 하지만은 좀 더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지켜보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재즈인데요. 그래핀 호재 이 지속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윤여민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래핀 관련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제 같은 경우 좀 무더기로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장격인 국일재즈가 이제 거래 재개 후에 뭐 30% 가까이 좀 급등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뭐 최근에 구글과 그래핀 관련된 뭐 양산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좀 어떻게 보면 주가가 계속 급등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국일재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보름 사이에 4배 정도 가까이 좀 폭등을 했는데요. 사실 좀 이 그래핀 관련돼서는 좀 저는 좀 주의해야 한다고 보는 게 사실 이 그래핀이란 그 어떤 테마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2010년도에도 한번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 이제 좀 이렇게 폭등을 하였다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죠. 하지만 이제 상용화 부분에서 좀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2010년도 그냥 어떻게 보면 사그라졌던 이슈라 어떤 테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현재도 지금 상용화가 아직 좀 상용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현재 이런 열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가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추격 매수보다는 좀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한번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리뷰가 없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다운이라는 종목입니다. 그 정다운이 저번에 그 테마주로 얽힌 적이 있었는데 뭘로 얽혔냐면은 미세먼지 관련주로 얽혔습니다. 후발주로요. 미세먼지 그 관련주로 해서 맨 처음에 이제 그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공기청정기라던가 공기청정기 필터를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끝까지 가서 순환매가 도니까 이제 음식에까지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는 바로 미세먼지를 지금 당장 뭐 필터를 통해서 걸릴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이제는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리고기가 중금속 배출이나 미세먼지 배출에 뭐 그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어떤 논리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게 이제 한 번 예를 들어 오리고기 회식 날이어서 그냥 오리고기 한 번 먹었다고 갑자기 뭐 중금속이나 미세먼지 배출 능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리고기가 그 효능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뭐 꾸준히 먹었을 때 어떤 체질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발주의 개념에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까지 미친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테마의 순환매 중에 가장 끝자락에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그 어떤 이 그 체질적인 부분, 정다운이라는 기업의 체질적인 부분을 보면은 원래 테마에 약간 되게 얽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한 번 사람도 어떤 그 특성을 가지면은 계속 몇 년을 가잖아요. 사람이 바뀌기가 힘들듯이 정다운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냥 정말 테마에 안 얽히는 종목 있잖아요. 정말 맨 테마가 수없이 많이 나와도 절대 안 얽히고 독야청청한 그런 그 조용한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쵸? 절대 안 움직이고 아무리 테마를 얽혀보려고 해도 거래량이 안 터지고 그냥 하는 사람만 하는 너무 안정적인 주식들. 그런 것들은 이제 체질적으로 계속 그렇게 체질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고배당 주고 뭐 개인 투자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움직이니까 뭐 10년, 20년을 그냥 주가가 그대로 가고 뭐 이런 주식이 있는 반면에 정다운처럼 테마에 되게 얽히고 끼가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그 스타일이에요, 얘는. 그래서 정다운은 원래 그 대선 그 주자 테마주로도 얽혀 있어요. 그렇죠. 특정 대선 그 주자의 테마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속해서 이슈예요. 왜냐하면 정치 이슈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 뭐 선거가 있을 때, 총선이 있을 때, 대선이 있을 때마다,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계속 얽히는 가운데 미세먼지 관련주로 얽혔습니다. 근데 이제 테마주로 너무 얽히다 보니까 본질적인 부분이 뭔가를 지금 아예 잊어버린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오리고기를 만든다는 건 아는데 오리고기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그냥 정다운
정다운 이꼬르 미세먼지 테마주, 정다운 이꼬르 정치인 테마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좀 본질적인 부분을 보자 해서 뭐가 있냐면 오리고기가 이제 아까 뭐 미세먼지 관련주로 얘기가 나온 거는 알겠는데 그거 이외에 그 보면은 일단 오리 도축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본업이에요. 신선육 본업이고 육가공, 훈제 오리를 육가공해서 훈제를 만드는 걸 하고 또 오리의 털 가지고 우모 요걸로 이제 의류 사업을 또 해요. 그 의류 업체에 납품을 하는. 그리고 이제 신선산 오리와 유성 농산 이런 업체들을 인수했는데 이게 오리 도축 가공 업체예요. 그리고 아까 우모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1차 가공한 오리털을 갖다가 대만, 베트남 등 의류 업체에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본업을 보니까 오리에 관련된 어떤 오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테마에만 얽히다 보니까 테마라는 장막에 가려서 원래 하는 일이 뭔가는 장막 뒤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는데 장막이 그냥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 밖에 그냥 거대하게 형광글씨로 써져 있는 거예요.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장막 밖에. 대선 테마주, 미세먼지 테마주. 근데 이제 장막 안에서 배우들은 계속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아예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 안에 연기를 하고 있는데 장막을 걷지 못한 거예요. 장막을 걷어보니까 그 안에 연극 배우들은, 조금 뮤지컬 배우들은 되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데 그걸 못 알아준 거라면 이런 테마로 너무 얽혀버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가린 부분이 언젠가는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아예 없는 것보다. 예를 들어 테마주라고 해서 막 뜨겁게 갔는데 장막을 걷어봤더니 라디오 소리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연극 배우가 하고 뮤지컬 배우가 연기를 그래도 내가 관객한테 뭐 모습이 안 보여도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만 가짜였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정말 테마로 인한 거품이라고 돼버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장막을 걷었는데 거기 열심히 연극 배우, 뮤지컬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러면 이제 테마주로 가서 막 급등락을 했지만 어쨌든 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수익이 나고 있는 회사구나. 이렇게 되면 안정성까지 겹친 거예요. 끼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다운이 이런 사업들도 여러 개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오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도축가공 업체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은 일단 스토리가 기본적인 사업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뭐 테마가 끼는 거는 금상첨화고 뭐 옵션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테마주에 얽혀서 테마주로만 다뤄지는 게 네. 좀 아쉽다. 이래서 한번 살펴봤고요. 네, 손절가는 매수가는요? 3,500원, 네. 목표가는 5,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6% 하락하면서 2150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64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만 53선까지 쭉 빠지는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하고요. 개인이 1,000억 원 가까이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흐름 답답합니다. 1위부터 25위까지 단 2종목을 제외하고도 모두 하락세인데요. 셀트리온은 현재 3%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21만 원 선까지 뚫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대 하락세로 하락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답답합니다. 현대모비스 2% 가깝게 하락하고 22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포스코도 0.6% 하락세, SK텔레콤 여전히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26%의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분모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이 747선까지 오르는 듯 했지만 43선까지 쭉 빠졌습니다. 현재가 저점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나오고 개인이 2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 가깝게 상승하면서 7만 5천 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헤릭스미스 외국인이 3거래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23만 원대에서 그리고 포스코케미컬 2% 가깝게 빠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1%대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펄업에서 어제 5% 가깝게 상승을 했었죠. 오늘 조금씩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1% 넘게 하락하고 HLB와 메디톡스도 1%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현재 1,17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최배정 씨와 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체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채기위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다산 네트워크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주요 제품은 이너넷, 스위치라든가 TPS 솔루션 등이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공시가 좀 떴었죠. 복사 플래시 사용 방지 기능을 구비한 엔진 제어 장치 ECU 부팅이라고 하죠. ECUB 부팅 시스템을 특허로 좀 취득을 했었고, 그다음에 통신 장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던 5G하고도 좀 연관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5G가 연관이 되면서 또 사물 인터넷, 거기에다가 자율주행까지 4차 산업으로 좀 확대가 되는 그런 흐름이고, 정부에서도 5G 관련해서 30조 원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도 발표가 됐었고, 과학정통부에서도 5G 전국망 구축을 이야기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5G 기지국이 계속해서 구축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 5G 가입자 숫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 중에서도 5G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막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아직은 시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국내가 5G 쪽에서 세계 시장을 좀 선도를 하면서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지 않겠느냐 좀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200원, 목표가는 1차 9,000원, 2차는 12,000원,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7,1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산 네트워크 재무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2019년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체기 샘플러스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P홀딩스 조성욱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75전 55원까지 지금 1175원, 15전, 50전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은 지금 원화 표시 자산인 우리 주식을 별로 갖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 원화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지금 코스닥 코스피 모두 지금 프로그램 매도세가 굉장히 거센데요. 네, 그 부분도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계속 양지수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매수 주체는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장 상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서서도 5G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실체가 없는 종목보다는 분명히 그 실체가 있는 실적의 모멘텀이 보장돼 있는 그런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5G 관련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윈스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서 정부의 5G 관련해서 30조 투자 이런 부분들은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1분기 이 통사의 설비 투자 캐펙스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폭증을 했는데요. SK텔레콤이 3,313억 원, KT가 5,521억 원, LG유플러스가 2,768억 원, 어마어마한 숫자죠. 각각 YOY로 지난해 대비해서 281%, 133%, 33% 증가한 수치인데요. 왜 LG유플러스는 33%밖에 안 되냐 하면 사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5G 이 설비 투자에 대해서 스타트를 끊었죠, 이미. 자, 이렇게 설비 투자가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5G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장비군들은 분명히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먼 이후에 수소차나 이런 테마처럼 먼 이후의 미래가 아니고 확실한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윈스라는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하면은 IPS라고 하는 보안 장비,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안 장비를 만드는데 뭐가 5G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IPS라는 게 Intrusion Prevention System이라고 하는 건데 침입 방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트래픽을 계속 탐지하고 분석을 해서 비정상적인 패킷 같은 걸 이제 차단하는 건데요. 네트워크 속도가 상승할수록 4G에서 5G로 갈수록 이 트래픽 처리 속도가 높은 제품이 필요하고 5G 장비군에 꼭 딸려가야 되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PC를 사용하시면서 알약도 사용을 하시고 안랩에서 만드는 백신들도 쓰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백신들을 쓰실 텐데 이 보안 솔루션이라는 게 타 제품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보안 제품을 쓰다가 이번에는 5G로 넘어가서는 저 보안 제품을 써볼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납품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품군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일본향 수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2011년부터 계속 납품을 해왔는데 결국 이 IPS의 교체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수출이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데요. 2019년에 이 교체 주기가 일본에 돌아오는 그런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19년 그리고 5G가 완전히 상용화되는 시점인 이제 개화되는 2020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일본향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PS의 속도가 트래픽 처리 속도가 높은 제품군으로 이제 변경 수요가 3사 이통사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는 또 차세대 방화벽에 대한 그런 제품군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투자의 매력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